지금 회사입니다. 크리스마스였던 어제를 지나 이번 주도 지금은 세상 문을 활짝 열고 있고요. 조금은 늦었지만 여러분들의 고민과 책을 연결해드리는 지금의 고민과 책 시간입니다. 이번 주 고민을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어떤 고민이냐면 바로 이 고민이에요.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로 공감과 위로를 주고 싶어요. 할 수 있겠죠? 라는 고민입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로 공감과 위로를 주고 싶대요. 자기의 이야기를 쏟아내고 싶을 때가 있죠. 그리고 그 이야기가 단순히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도 공감과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선한 영향력의 범주에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책을 읽고 이 고민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의 세상에는 철학과 심리학 책들이 많긴 하지만 그 책들이 자기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책 말고도 그냥 위로받고 싶고 공감해줬으면 좋겠고 누군가가 그럴 때도 책에 기댔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책 또한 처음에는 굉장히 가볍게 봤다가 나중에는 점점 진지해져서 이 책 뭐야? 되게 좋잖아 라고 생각을 했던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좀 느꼈던 게 솔직한 이야기들 사실은 그런 자기 고백, 자기의 답답한 것들, 자기 안에서 숨기고 싶었던 것들, 아니면 자기가 겪었던 것들을 책으로 혹은 글로 써내려간다라는 행위가 저는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써내려가는 것이 자기에게도 좋긴 하지만 왜냐하면 답답하게 쌓여있던 것들을 분출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이 자기에게도 좋고 그 행위가 자기의 고민 혹은 마음의 짐 같은 것들을 덜어주는 자기와 화해하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책들을 읽다 보면은 저 스스로도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 나만 그런 건 아니구나 이 사람도 그랬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조금 위로를 많이 받거든요. 위안을 얻기도 하고 이 책을 읽으면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출발을 누군가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글을 써내보고 분출을 해본다면 그 솔직함에 누군가는 공감을 받고 위로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사람이 100%그 책을 읽고 모두가 다 공감을 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딱 한 명이라도 내 글을 읽고 위로와 공감을 받는다면 그걸로라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책을 읽고 제가 너무 재밌기도 하면서도 진지하기도 하면서도 많은 생각과 그리고 과거를 돌아볼 수 있게끔 도와준 책이 있어서 이 책을 읽어보시면서 이런 글을 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책인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바로 이 책이에요. 바로 사랑에 대해 내가 아는 모든 것이라는 책이고요. 돌리 엘더튼이라는 작가님의 책입니다. 책이 굉장히 미국 맞나? 미국이었나? 아무튼 거기에서 베스트셀러를 했대요. 여기 뒤에 보면 어떻게 적혀 있냐면 미치도록 재미있다. 틀림없이 웃을 것이다. 사랑에 대한 뛰어난 위트와 통찰력. 첫 페이지부터 완전히 사로잡힌다. 감동적이다라는 글이 있는데 제일 좋았던 추천글은 이거예요. 이 책은 성장과 함께 오는 모든 혼란에 대한 이야기다. 당신은 이 책과 함께 웃고 울 것이다. 라는 글이 적혀져 있거든요. 사실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저도 단순히 이 사람이 20대부터 30대가 되는 그날까지 만나온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가? 라고 가볍게 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책이 주고 싶은 내용이나 메시지는 자아를 찾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마약하는 내용들도 가끔 있는데 그런 것들은 공감이 안 될지언정 20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저도 이제 20대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거든요. 지금까지의 그 방황과 혼란 그 사이에서 너무 힘들게 했던 사랑 혹은 너무 고민스럽게 했던 사랑, 성숙하게 했던 사랑들을 한 번씩 되짚어보면서 나를 찾는 과정이 분명히 저한테도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읽는데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별 기대를 안 하고 읽었었어요. 왜냐하면 사랑에 대한 내가 아는 모든 거 약간 이런 흔한 제목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사랑도 자기 이야기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기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솔직하게 자기 고백적으로 글을 써놔서 저도 이 사람의 흐름에 따라서 저의 과거를 돌아가서 한번 쭉쭉쭉쭉쭉 정리해봤던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은 처음에 이 작가님의 소개가 있는데 밀레니얼 세대를 대표하는 저널리스트 이 책 사랑에 대해 내가 아는 모든 것으로 데뷔했으며 곧장 영국이네요. 영국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 작가가 되었다. 광란의 파티, 미친 만남, 숙취
한밤의 축제, 절대적 다이어트, 평생의 우정, 절벽에 선 심리 상담, 책에 실린 이야기는 모두 실하다. 엘더튼은 브레이크 없는 스포츠카처럼 20대를 폭주한다. 두 눈을 똑바로 뜬 채 모든 것을 기록하면서 그렇게 그녀는 30이 되었고 우리는 날 것과 알몸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랑스러운 주인공을 만나게 된다. 근데 너무 공감했던 게 사실 저도 20대를 폭주했던 것 같아요. 너무 심한 갈등과 혼란이었고 잘못된 선택들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안 그래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저도 술 맨날 달고 살았고 너무 그 주어진 자유를 감당하지 못해서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웠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녀가 30이 되었대요. 이 주인공도 외국이잖아요. 영국이잖아요. 마약도 하고 막 난리거든요. 파티도 하고 난리인데 웃겨. 약간 미드처럼 웃겨요. 처음에는 영화 스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스물 그거의 외국판이구나. 여자의 외국판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재밌게 보다가 그녀가 여기에 적혀있던 것처럼 날 것과 알몸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랑스러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녀의 성장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두 대부분이 이러한 시절을 보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공감이 되었던 거는 날 것과 알몸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실 저는 되돌아보면 부끄러운 과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뭐 수치심의 부끄러움이라기보다는 내가 나 스스로 왜 그랬을까 그때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솔직하지 못했던 것도 인정하지 못했던 것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기가 글을 적으면서 인정하는 행위인 것 같아요. 아, 내가 그때 그랬지, 그때 힘들었지, 그때는 방황했기 때문에 이랬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인정을 하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이 여기 다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위로가 되었다. 너무 공감과 위로가 되었던 책입니다. 이 책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요.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재밌었어요. 저는 사실 저의 마지막 20대의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20대를 보내는 연말에 읽기에 너무 좋은 책이었어요. 마지막에 약간 크리스마스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딱 그 알맞게 읽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처음에는 10대 시절 내가 알던 사랑은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로맨틱한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짜릿하다. 어른이 돼서도 로맨틱한 사랑을 못 해봤다면 실패한 인생이다 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10대나 사실 외국은 좀 빠르잖아요. 우리는 20대 초반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왜 대학생이 되면 모두 막 살 빠지고 남자친구 생기고라는 말을 다 알고 살잖아요. 그런데 막상 20대가 됐는데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짜여진 인생을 살다가 갑자기 주어진 자유가 너무 버거워서 저는 정말 혼란기를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과 떨어져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갑자기 느끼는 외로움. 지금 생각해보면 그 감정이 외로움과 공허함이었던 것 같은데 그 감정조차가 낯설어서 친구들이랑 맨날 술만 마신 거예요. 저는 지금도 단골 손님들이 제가 술을 너무 좋아한다라는 걸 알고 맨날 서점에서 숙취에 시달리고 있는 저를 보면서 사장님 제발 술 좀 조금만 드세요 라고 하지만 그때는 더 했어요. 그때는 진짜 조절도 할 줄 몰랐고 그냥 먹는 대로 먹었고 내 주량도 알 수 없었고 그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눈 뜨면 집이고 막 이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 그냥 저녁에 친구들이랑 만나서 술을 먹기도 했었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른이 되고 나서 사실 어른도 아닌데 어른이 되고 나서 남자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하는데 왜 어렸을 때 다 해봐야 된다고 하잖아요. 나쁜 놈들 다 만나보고 사실 전 진짜 별의별 남자를 다 만나봤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헤어지고 나서 계속 성숙했던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가 왜 그런 남자를 만났을까 아니면 이 남자는 참 이렇게 해서 좋았지라는 그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혹은 내가 왜 또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라는 시절을 거쳐가면서 저의 자신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필요하구나. 나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서 이런 사람이랑 잘 어울리는구나. 그런 정의? 그런 정의들을 스스로 내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녀에게도.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왜 미드 보듯이 웃기다고 하잖아요. 진짜 웃겨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막 처음에 시작을 하거든요. 진정한 사랑의 징표는 남자 두 명이 한 여자를 두고 몸싸움을 벌이는 것이다. 피는 흘려도 병원에는 가지 않을 정도가 적당하다. 운이 좋으면 언젠가 내게도 이런 일이 생기겠지로 시작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잖아요, 진짜. 근데 그 이야기에 뭔가 이끌려. 막 뭐 10대 때는 막
마약도 못하고 자기들 술도 못 마시는데 몰래 몰래 술 마셨다 막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이야 했는데 자꾸 끌리는 거예요. 우리 때도 이 SNS가 이제 시작하는 시대잖아요. 이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뭐 문자와 이메일만 주고받는 관계는 거의 매번 실망으로 끝났고 뭐 첫 데이트는 실제로 만나는 게 더 낫다는 것을 서서히 느끼기 시작했다라면서 성숙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줘요. 뭐 망한 데이트 일지라고 했고 망한 파티 연대기에서 팬티 주인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썰들을 막 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정말 재미있게 봤어요. 그러면서 딱 뭔가 그녀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할 때가 오거든요. 저도 20대를 확 지나가다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순간이 분명히 왔어요. 그런 것들을 점점 깨달아가는 과정들이 있고 그 문구들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간직하는 추억 속엔 즐거운 것들도 있고 슬픈 것들도 있다. 친구들과 얼굴에 미소를 띤 채 새벽까지 춤을 출 때도 있었고 저도 그래요. 클럽 정말 자주 갔어요. 가면서 새벽까지 춤을 출 때 있고 첫 차 타고 오고 나중엔 점점 첫 차도 힘들어가지고 막 새벽에 넘어오잖아요. 이 사람도 똑같았던 거예요. 비 내리는 밤에 야간 버스를 타려고 뛰다가 넘어져 축축한 도로 위에 한참 너부러져 있기도 했다. 걷다가 가로등에 부딪혀 며칠을 멍들어 다니기도 했다. 숙취로 고생하는 여자들이 귀엽게 뒤엉킨 틈에서 눈을 뜨면 그저 편안함과 기쁨만 밀려오는 순간들이 있다. 내가 약간 해롱해롱하던 시절에 만난 사람을 지금 만나는 경우가 가끔 생긴다. 저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들이 하우스 파티 구석에서 나와 술을 먹으며 밤을 새웠다고 말하면 공포에 휩싸인다. 기억이 안 나기 때문이다. 그런 그녀가 좀 깨닫기 시작하는 게 추억은 대부분 근사했고 걱정 없이 즐거웠다. 저도 되돌아보면 대부분은 근사했고 걱정 없이 즐거웠던 것 같아요. 대부분 모험이었다. 여러 도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숱한 사연을 만들고 여러 사람을 만났다. 검은색 아이라인을 짙게 그리고 형광 타이즈를 신은 모험가들과 함께한 모험이었다. 저희 때도 스모키 화장이 되게 유행했었어요. 지금은 제가 거의 화장을 안 하고 다니긴 하는데 옛날 사진들 보면 화장이 왜 이렇게 진하게 하는지 왜 어른들 말 있잖아요. 막 화장 안 하는 게 이쁘다. 그때는 몰랐죠. 그때는 모르지만 지금은 귀찮아서라도 안 하는 그런 시절을 보냅니다. 여기에 중간중간 되게 재미있는 간단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숙취 해소용 맥앤드 치즈라는 내용의 레시피가 막 이렇게 적혀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어른이 되고 숙취라는 걸 겪으면서 자기만의 숙취 해소 방법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녀는 맥앤드 치즈라는 자기만의 숙취 해소용을 만드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저만의 숙취 해소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막 망나니처럼 막 남자 만나고 막 그러고 다니거든요. 망나니처럼 막 다니다가 첫 번째로 이별을 해서 너무 가슴 아픈 이별, 슬픔을 겪어본 거예요. 나는 집으로 가는 동안 슬픔을 가누지 못했다. 팔리라는 친구가 제일 친한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팔리에게 우리가 전화로 한 얘기를 들려주려고 했지만 잘 기억나지 않았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해리였다. 내가 통화를 못하겠다고 하자 팔리가 차를 세우더니 전화를 받아들었다. 해리, 너 이게 무슨 짓이야? 팔리가 소리쳤다. 해리가 수화기 너머로 뭐라고 하는지 내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렇다 치고 어떻게 돌리한테 전화로 이럴 수 있어? 그러니까 해리가 그 남자친구예요. 너무 슬프게 이별한. 근데 전화로 헤어지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전화를 받고 해리 너 어떻게 전화로 이렇게 헤어지자고 할 수 있어? 직접 와서 얼굴 보고 말을 왜 못하는데? 라고 시작을 하면서 너무너무 슬펐대요. 그래서 밥도 먹지 못하고 그때 살이 너무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도 그때 보면은 진짜 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나를 떠날 수 있어? 그런 감정을 일찍 겪었는데도 아직도 생생해요.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아요. 너무 힘들었는데 저도 그때 밥도 못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가 밥도 못 먹고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면서 이별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이별의 슬픔을 알게 되면서 또 한 단계 성숙을 하겠죠. 그런 내용들이 쭉쭉쭉 점점 이 사람이 성숙해져 가요. 그렇게 이별의 슬픔도 갖다가 그래서 쓰는 단어 자체도 조금 성숙된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가장 그녀에게 충격을 줬던 사건은 아까 절친이었던 팔리의 친동생이 암에 걸려서 죽게 돼요. 그 과정에서 자기가 심한 슬픔을 겪게 되고 그러면서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팔리라는 친한 친구가 시집을 가면서 느끼는 소외감이라든지 아니면 슬픔, 질투, 섭섭함 같은 것들도 나와요. 근데 실제로 진짜 친한 친구가 시집을 가면 섭섭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결혼을 한대요. 축하한다고 해줘야 되잖아요. 너무 섭섭한 거예요.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사실 모르겠어요. 섭섭함도 아니고 질투도 아니에요. 그냥 이 친구가 나를 떠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이 그녀가 작가가 너무 그걸 심하게 많이 겪은 거예요. 그래서 막 너가 어떻게 막 그럴 수 있냐. 난 너를 못 보는데 빼앗기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친구한테 하긴 하는데 사실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되게 섭섭했어요. 그래서 그날 굉장히 많이 울었던 친구 결혼식장에서 굉장히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들이 겪으면서 그녀가 30대가 되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제가 딱 좋은 시기에 이 책을 만났던 것 같아요. 저랑 비슷한 시기에 만났고 그녀는 자기가 술을 끊지 못하고 왜 이렇게 남자들한테 휘둘리는지 이해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심리 상담가한테 찾아가고 상담을 하면서 자기의 자존감과 그리고 없던 자아라는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쭉쭉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뭐 행복하게 지냈다, 나는 성숙됐다, 나는 그런 아픈 게 해결됐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그렇게 끝나요. 20대여 안녕이라는 식으로 해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점점 갈수록 많이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내용이. 나이가 들어서 너무 버겁다는 말보다는 내가 알던 인생의 특정 구간에서 그 다음 구간으로 넘어간다는 개념에 오히려 가까웠다. 사실 나의 20대는 근심과 불안, 잘못된 선택으로 가득했다. 그럼에도 20대를 마무리하기 직전이 돼서야 만사가 편안하고 느긋했음을 깨달았다. 20대엔 딱히 뭘 해야 할 의무가 없었다. 그래서 그런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온몸으로 겪었다.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뭘 꼭 해야 하는지 전혀 몰랐다. 이 구절이 사실 제일 공감이 됐었어요. 저는 정말 20대 그 자체가 너무 불안했고 잘못된 선택도 너무 많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뭐 그 사랑 고민만 했지 뭐 미래 고민만 했지인데 지금은 더 고민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때가 좋았지라는 이야기를 꼰대처럼 저도 하곤 합니다. 20대는 딱히 뭘 해야 될 의무가 없죠. 어떻게 뭘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해서 정말 온몸으로 겪었고 저도 부딪히는 걸 좋아했던지 아니면 성향이었던지 몸으로 많이 부딪히면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20대가 혼란스러웠는데 그게 당연했던 거였다라는 것들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내 청춘이 15분 남았네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30대가 시작되는 거죠. 20대의 마지막 날 밤. 저도 며칠 남지 않았어요. 마지막 날 밤 친구들이랑 모이면서 자기의 20대를 되돌아보고 10대들을 되돌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그게 다였다. 유머 넘치고 성격 좋은 친구들, 지혜로움과 겸손함, 자신감과 용기, 자아를 자연스레 받아들이는 모습. 그렇다면 마침내 이런 것들을 현실로 만들어가기 시작한 지금 나는 왜 기겁하는 걸까? 성인으로 발을 막 내딛던 시기에는 나라는 시스템에서 가장 신성하게 철통 경계하던 부분에 가부장적인 스나이퍼가 나도 모르는 사이 잠입해 날 고쳐쓰려고 한 게 분명했다. 인생은 그저 의미가 있으며 20대이니 그저 힘이 솟을 거라고 믿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어느 때보다 힘이 솟는다. 마음도 평화롭다. 라는 글로 마무리가 되는데 사실 요즘 제가 그래요. 20대 때 초반엔 너무 고생스러웠고 사실 저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이 제일 좋고 지금이 고통스러워도 지금은 제일 좋은데 저는 저 스스로 어떻게 마음을 정리해야 되는지도 알아가는 것 같고 평화롭게 내 마음을 고요함으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지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뭐 100% 안다라기보다는 그것들을 실험적으로 이런 거 하면 내가 기분이 좋아지더라 아니면 고요해지더라 라는 것들을 좀 알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30대가 되게 기대가 되기도 하고 설레요. 어떤 시작이 또 될까라는 것들도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러면서 제 지난 20대를 되돌아보면서 20대는 원래 이렇게 방황과 혼란의 시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위로를 하기도 해요. 분명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각자의 삶이 있겠죠. 분명히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인생이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조각조각이었던 것들을 모아서 정리를 하고 새로운 30대를 맞이하는지 혹은 30대를 맞이했는데도 아직 내가 그 작업을 못했다면 다시 돌아가서 작업들을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나이가 큰 의미가 없잖아요. 나이라는 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냥 지금 내 이 시절을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이 책을 통해서 했습니다. 이런 책이라면 자기를 위해서 쓴 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막 남한테 꼭 공감과 위로를 줄 거야가 아니라 나의 그 부끄러움과 모든 것들을 기록하면서 정리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쓰다 보면은 분명히 저 같은 사람 한 명이라도 얻어 걸려서 이 책 너무 재밌다, 너무 공감됐고 너무 위로가 되었어 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고민이었던 사람들에게 자기 이야기로 위로와 공감을 주고 싶다는 이 분도 조각조각 나있던 자기 자신을 정리하는 그런 것을 글쓰기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분명히
누군가는 위로를 받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아무튼 저는 사랑에 대해 내가 아는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이번 주에도 문을 활짝 열고 지금은 세상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